안녕하세요. 하마농장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이 잔뜩 흐린 날씨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눈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이 내리고 비도 많이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밭작물들이 그렇듯이 마늘도 물을 좋아하면서도 물에 잠겨 있는 것을 싫어해서 올 겨울처럼 눈이나 비가 많이 내린 경우에는 배수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파종을 하고 관수가 늦어져 보시는 것처럼 초기 수분 부족으로 성장이 늦어진 마늘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주화를 파종한 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화를 파종해서 도야를 생산합니다. 도야는 흔히들 통마늘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가을에 도토리만한 도야를 수확합니다. 올해는 마늘을 파종하고 3주 정도 지난 10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주화를 파종했습니다. 아직은 대부분 싹이 나지 않았지만 드문드문 연한 싹을 튀어낸 것들이 보입니다. 주화밭을 쭉 둘러보면 꼼꼼히 제초제를 잘 살포한 덕분에 잡초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복토 상태가 불량해서 밑에 깔아놓은 멍석이 노출된 곳이 많이 보입니다. 작년의 경험으로 볼 때 주화를 파종하고 제초제를 꼼꼼히 하면 봄이 지나도록 거의 잡초가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드물게 나온 잡초는 그때그때 뽑아주면 됩니다. 여기는 아주 작은 도야를 파종한 두둑입니다. 작년에 수확한 도야를 크기별로 아주 큰 것, 보통, 아주 작은 것, 세 가지로 분류해서 시험삼아 여기에 아주 작은 것도 심어보았습니다. 발화율은 극히 양호한데 마늘잎이나 마늘대가 가늘어 보입니다. 수확까지는 아직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 정성껏 키워보고 결과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큰 도야를 파종한 두둑입니다. 눈으로 보아도 잇편이 분할된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큰 도화였는데 쪽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파종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한 구멍에서 2개, 3개씩 싹이 났습니다. 싹이 여러 개 났지만 솎아주지 않고 이대로 키워서 주화를 채집하려고 합니다. 마늘은 쫑을 꺾어줘야 구가 찬다고 하지만 홍산 마늘은 특히나 쫑을 빨리 꺾어주지 않으면 구가 차질 않습니다. 홍산 마늘은 쫑을 빨리 꺾어주는 것이 마늘 농사의 기본입니다. 다들 밭농사가 힘들다고들 합니다. 논농사는 특히 벼농사는 90% 이상이 기계화되었다고 합니다. 밭농사도 기계화가 많이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만 작물의 특성상 기계화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농사 규모 때문에 기계화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라는 것이 힘든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시절절 자라나는 작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늘밭에 잡초가 한가득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있는 마늘도 대견하지만 그 옆에서 경쟁하듯이 나서 자라고 있는 잡초들이 대단합니다. 잡초는 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밭농사의 절반 이상이 잡초와의 싸움입니다. 농부가 잡초를 이기지 못하면 작물은 잡초에게 먹히고 맙니다.
여기는 씨마늘과 도야의 생육 상태를 비교하기 좋은 곳입니다. 오른쪽 두둑이 도야를 파종한 두둑이고 왼쪽 두둑이 씨마늘을 파종한 두둑입니다. 농사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 종자량을 가늠하지 못해서 지난해 도야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씨마늘을 함께 파종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생육 상태가 비교가 될 정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6월에 수확할 때 비교한 영상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여기도 잡초가 한가득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혹독한 추위가 온다는데 그래도 봄은 문 밖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이 오면 겨울 추위에 상처 입은 마늘들을 치유해주고 웃고놈을 줘서 영양도 챙겨줘야 하지만 잡초 뽑는 일로 봄을 시작하렵니다. 이 넓은 밭을 혼자서 쭈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을 일이 만만치 않지만 봄에 잡초를 뽑으면서 마늘과 친해지기 시작하고 마늘들에게 애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내기 농부는 봄이 기다려집니다.